지금 한국 경제가요, 좀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돈을 막 풀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고, 다른 한쪽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. 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는 모순적인 상황,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정부가 환율 잡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시장에선 안 먹히는 걸까요? 전문가도 기업들도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질문. 바로 오늘 우리 다 풀어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.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한 발로는 엑셀을 밟아서 경제에 돈을 쏟아붓고 다른 한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원화 가치를 지키려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차를 운전하는데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차가 제대로 나가겠어요? 덜컹거리기만 하겠죠. 지금 경제 상황이 딱 그렇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정부 정책의 첫 번째 허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름하여 100조 원의 딜레마인데요.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좋은 의도가 어떻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까요?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조 원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정부가 요즘 어려운 기업들 쓰러지는 거 막겠다고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돈입니다. 물론 의도는 좋았죠. 근데 바로 이 슬라이드가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. 기업 살리자고 100조 원을 시장에 풀면 당연히 시중에 원화가 많아지겠죠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돈이 흔해지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결국 환율을 잡으려던 노력이 오히려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말 치명적인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. 이걸 본 한 시장 분석가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.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. 한쪽에서는 귀한 외환 보유고 달러를 써가면서 환율을 막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원화를 계속 풀고 있으니 시장이 이걸 보고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?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다 하고 보는 겁니다. 두 번째 허점입니다. 이번엔 외국인 투자자들 떠나지 말라고 야심차게 준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사례인데요. 이게 왜 외양간 고치려다 소 잃는 격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. 정부가 주가를 띄어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잖아요. 근데 투자자들이 정말 기대했던 세금 개혁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핵심적인 알맹이는 정치적 논쟁에 막혀서 쏙 빠져버렸습니다. 결국 말뿐인 정책이 되어버린 거죠.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한국은 안 바뀌는구나 하는 실망감이 확 퍼졌습니다. 이게 뭘로 이어졌을까요? 바로 셀코리아.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겁니다.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원화 가치에는 당연히 더 큰 부담이 됐고요. 세 번째 허점은 달러 잠그기 문제입니다. 정부는 지금 환율 방어 때문에 달러 한 푼이 아쉬운데 정작 그 달러를 해외에 잔뜩 쌓아둔 우리 기업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. 도대체 왜일까요? 정부가 세금 혜택 줄게, 제발 달러 좀 한국으로 가져와서 팔아줘 하고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요, 간단하게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. 지금처럼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 좀 깎아주는 것보다 달러를 그냥 쥐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거든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. 정부가 기업한테 너네 달러 당장 팔아 이렇게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아예 없어요. 그러니 정부의 호소는 그냥 호소일 뿐인 거죠. 시장에서는 힘없는 외침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허점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?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예전에는요, 정부가 환율 변동 예의주시한 거 있다. 이 한마디만 해도 시장이 움찔하면서 환율이 떨어졌어요. 근데 지금은요, 똑같은 경고를 해도 시장이 꿈쩍도 안 합니다. 어차피 실탄 없잖아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. 정부 말의 약발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. 말로는 강하게 경고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방어할 실탄, 즉 달러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. 정부의 블러핑이 더 이상 시장에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네 가지 허점을 쭉 살펴봤습니다.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? 왜 정부의 처방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.
이 네 가지 허점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한 불만 끄려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걸 시장이 이미 다 간파했다는 거죠. 각자 도생만이 살 길이다. 이 한마디가 지금 시장의 냉혹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.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투자자든 기업이든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땜질 처방만 계속하다가 그마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